빛은 파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빛은 파동은 무슨 입자다 해서 이중선인 거야. 그게 뜻이 뭐냐면 빛은 파동이다. 우리가 예전에 빛이 굴절을 하고 간섭을 하고 빛이 아까까지도 설명했는 게 빛은 간섭도 한다, 굴절도 한다 이런 거 들었지, 그지? 굴절이나 간섭은 파동의 성질이거든. 입자는 저렇게 될 수가 없어. 반사도 있지. 반사도 있지. 반사도 되고 그러면 이런 것도 할까? 직진도 한다? 이게 다. 근데 직진이나 반사나 굴절 얘들은 입자도 할 수 있는 거거든,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간섭 때문에 간섭은 파동밖에 안 돼. 간섭 기억나는 보관 간섭, 상쇄 간섭? 그치? 어쨌든 간에 변이가 보관 간섭, 상쇄 간섭 이렇게 있었을 때 얘들 세지고 약해지고 파동 때문인 거야. 그런데 입자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지. 왜? 아까 너희들 간섭했을 때 저번에 얘기할 때 영의 간섭 실험 얘기했나? 또 영의 간섭 실험. 아까 하던 건데 누구는 델타 X는 D분의 L 람다. 이게 영의 간섭 실험이지. 아까 단일 슬립에 단색광이 비춰지고 이중 슬릿이 있고 그리고 저 뒤에 스크린이 중심에서 밝은 무늬가 있고 밝은 무늬가 교대로 나타났다. 이게 간섭 무늬잖아. 맞지? 그러면 입자다라고 나오는 게 뭐냐면 입자다라고 나온 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 두 번째. 혹시 검전기 기억나? 검전기에다가 금속을 올려줄 거야. 그리고 여기에다가 단색광을 비출 거다. 이걸 우리가 일단 광, 전, 효과라고 이야기할 거거든. 무슨 얘기냐? 여기 금속판이 올려져 있는데 어디에? 검전기 위에 얹어져 있는 거야. 너희들 중학교 때 검전기 했을 때 유리병 안에 금속 막대와 금속판 이렇게 있었던 거. 맞지? 그 위에 다른 금속을 올려놨다는 거지. 넓게 하려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명이 되는 전등을 비출 거야. 됐나? 자,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과학자들이 여러 번 해보다 보니까 이 검전기가 마이너스 전화, 음전화로 대전이 된 상태야. 검전기가 마이너스 전화로 대전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금속, 아연이라든지 이런 금속들을 올려놓고 그리고 이 위에 단색광, 어떤 특별한 파장의 특별한 진동수의 빛을 비춘다는 거지. 이랬나? 단색광이란 말은 진동수가 일정한 어떤 빛을 비추게 되었다. 이랬나?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생겼느냐? 갑자기 이 위에 금속판이 올라가 있는데 얘가 오므라들었어.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얘가 오므라든 게 아니라 그대로 있더라. 그대로. 그럼 두 개의 차이가 뭐야? 이렇게 된 거지. 뭐가 달랐었냐면 여기에 비추는 빛과 비추는 빛이 진동수가 달랐던 거야. 진동수가. 어떻게 달랐느냐? 선생님이 여기다가 속담을 하나 적을게.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이런 의미로 들어보면 될 것 같아. 굴러 들어온 돌이 이게 빛이 박혀있던 돌, 얘가 전자, 얘를 빼내는 거야. 어떻게 빼냈냐? 여기에 빛입자가 가진 진동수가 있었는데 이 진동수가 꽤 큰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게. 빛의 에너지는 E는
HF는 람다분의 HC 이걸 본 적 있을걸? 사실 언제 봤냐면 2단원에서 원자 구조 이야기할 때 비대너지 할 때 썼거든. 얘들은 지금 이제 이번 단원은 되게 중요한 건데 빛의 에너지는 그 빛의 진동수하고 비례한다. 그럼 H는 뭐예요? 플랑크 상수. H는 플랑크 상수. 아주 작은 값이야. 뭐 마이너스 36제곱 이런 식으로. 매우 작은 값이다. 매우 작은 값에 플랑크 상수라는 게 있고. 됐나? 그럼 여기서 잠깐만.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식 변화했을 때 F하고 람다하고 C하고 얘는 무슨 관계예요? 이렇게 된 거야. 우리가 지금 빛하고 있지. 빛의 속력이 뭐지? C는 V는 F랍니다. C는 F랍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진동수 대신에 뭐? 람다분의 C를 쓴 거야. 진동수분의 람다분의 C. 됐어. 자, 여기서 쌤 다시 한번 갈게. 그럼 빛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할 거다. 이게 중요한 거다. 그러면 여기 비춘 빛이 진동수가 되게 센 거야. 그게 에너지가 엄청나게 세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입자가 들어와서 전자를 빼내버린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전자가 퉁퉁퉁 튕겨나가니까 밑에 있던 전자들이 위로 올라가니까 얘들이 청력이 약해져서 오므라들었던 거지. 그럼 지금 여기는 뭐예요? 왜 가만히 있죠? 여기는 그대로 됐던 게 뭐냐면 빛이 진동수가 아주 적은 빛이었는 거야. 그럼 만약에 쌤이 여기다가 배구공을 놔두고 탁구공 던지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안 움직이지. 배구공 놔두고 농구공을 던지면 움직이겠지. 그런 원리인 거야. 그래서 굴러들어온 돌이 어떠냐? 박힌 돌보다는 에너지가 세면 빼내겠지. 얘가 에너지가 세면 얘보다 한마디로 이거 진동수가 더 크면 얘 박혀있는 이 돌의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를 비추면 빼낼 수가 있다. 됐죠? 그러면 얘 전자 튕겨나가지 않겠지. 일단 전자 튕겨나가겠지. 그럼 이렇게 튕겨나가는 이 전자를 잘 모아. 전류가 흐르는 거야.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래서 빛 비추니까 전류가 흘렀다. 광전 효과. 이해됐습니까? 광전 효과. 근데 이거는 핵심이 있는데 빛을 딱 비췄지. 비추는 즉시 여기 빼낼 때 필요한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도 즉시 전자가 튕겨나간 거야. 이 전자는 이름이 광전자다. 광전자. 빛 때문에 튕겨나간 전자는 광전자. 그치? 그럼 여기는 광전 효과는 여기 전자를 빼낼 때 필요한 것보다 더 큰 진동수의 빛을 비추니까 전자가 튕겨나가고 전류가 즉시 흐를 수 있더라. 자동으로 얘기가 안 된대. 그치. 광전자 내보낼 때 필요한 거야.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거거든. 이랬나? 이게 광전 효과. 그치?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가 중요하냐? 즉시 빛을 비췄는데 어떻게 즉시 되냐? 파동이면 에너지가 누적누적 쌓여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얘가 입자다 보니까 즉시 광전 효과가 일어났다. 이랬지? 빛을 쪼이니까 즉시 광전 효과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결국은 빛은 입자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된 거지. 이걸 정확하게 실험을 정리를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인 거야.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광양자설. 광양자설이 뭐냐면 빛은 질량을 가진 입자다.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빛은 질량을 지닌 입자다.
그게 광양자설. 광양자설. 됐어? 그러면 자, 이 광양자설에 대해서 쌤이 나는 뭐라고 외웠냐면 좀 유치한데 이 공부 처음 할 때 자, 내한테 만약에 거스름돈, 용돈 빼기 빵값. 내가 처음 공부할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고민을 하면서 난 어쨌든 이렇게 했어. 혹시 내한테 용돈이 있었어. 그럼 빵 사고 나면 거스름돈이 있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용돈이 뭐냐? 아, 광량자의 에너지, 빛입자의 에너지, 빛의 에너지. 빵값이 뭐냐? 일함수. 일함수. 거스름돈이 뭐냐?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최대는 뭐고 맞지?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있잖아. 용돈 갖고 빵을 샀어. 그럼 거스름돈 남겠지. 근데 가보니까 야, 빠바에 내가 좋아하는 그 빵이 있었거든. 사 먹을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빵을 먹고 엄마가 너무 맛있대. 윤정아, 엄마 생일 때 이거 사줘.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그날 하고 마치고 늦게 갔다. 그 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검색해 보니까 빠바 다른 지점에 그 빵이 있대. 그럼 어떡해? 차비 써야지. 변수니까 차비 쓴 만큼 좀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차비 안 쓰면 에너지 진짜 크겠지. 그러니까 차비 안 썼을 때 거 이야기하겠다. 최대 운동 에너지. 네, 사실 너희들 요걸 갖다가 어떻게 얘기하냐?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에너지 빼기 일함수. 그러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EK는 빛의 에너지 HF 빼기 HF0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지금 아까 F0 언제 봤는데요? 맞아. 이게 뭐냐면 F0가 F는 광자, 광양자, 질량진인 입자, 광자, 빛 입자 이렇게 된 거야. 광자, 광양자. 지금 비슷한 거 광전자. 얘는 빼면 안 돼. 광전자는 광전자. 광양자, 광자 같은 말. 이랬나? 됐어. 그럼 광자의 에너지는 이게 광자의 에너지지. 광양자의 에너지 두 개 똑같은 거다. 자, 그 다음 여기 요거 지금 F0가 뭐죠? F0가 문턱 진동수 또는 한계 진동수. 지금 더 많이 쓰는 말은 한계 진동수. 한계 진동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빵 사려고 하면 요만큼 최소 요도는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웬 함수예요? 왜 함수냐면 아까 지금 금속이라고 그랬지. 아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금속들 있잖아. 금속들마다 전자 빼내는데 에너지가 다 다른 거야. 금속마다. 그래서 그 금속마다 최소 얼마만큼 있어야 돼요? 우리 한옥에서 문턱 알지? 이런 한옥집은 초가집은 초가집 이렇게 옛날에 뭐 텐마루 있고 뭐 이런 집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 요 문이 이렇게 있었잖아. 맞지? 문이 이렇게 있는데 요만큼 넘어가야지 다리 들어야지 넘어갈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 의미로 요만큼 있어야 돼라는 의미로 문턱 진동수 또는 한계 진동수. 됐나? 그리고 HF0는 그러면 그 금속마다 1함수. 지금 1은 W인데요. S. 그래서 이렇게도 합니다. HF 빼기 W.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빛의 이중성, 빛이 파동인지 알았는데 어느 순간 아니다, 빛 입자다 이렇게 되어서 빛이 입자인지 어떤지 살펴보고 있다. 그 빛 입자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처음에 무슨 설? 광전 효과. 이 광전 효과를 실험하신 분이 계시고 그걸 정리를 해서 집대성해서 아인슈타인이 광양자설
얘기를 했었었고, 그럼 저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 건데, 자, 실험 장치가 있어. 실험 장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문턱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를 가진 빛을 비추면, 문턱 진동수, 한계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를 가진 빛을 비추면 즉시 광전자가 방출이 되고, 광전자가 방출했기 때문에 빛 때문에 전자가 방출해서 빛 때문에 전류가 흐르더라, 광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야. 광이 좀 많이 나온다. 광양자, 광자, 광전자, 광전류 까지 있었다. 그럼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한 번만 보여줄게.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일단 가장 스탠다드한 게 진공, 요 안에가 진공인 거야. 그리고 요렇게 오목거울처럼 이렇게 탁 뜨는 요거 이름이 음극이야. 음극. 이게 공처럼, 구처럼 있는 데다가 막으로 금속을 놔둔 거야. 네, 금속. 있나? 그러면 얘들아, 내가 여기다 빛을 비출 거거든. 빛 비추면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가지 않겠나? 광전 효과. 전자 튀어나가겠지. 전자 튀어나갈 거야. 물론 광전자겠지. 그러면 그 전자가 잘 튀어나와서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다가 얘 이름은 양극. 너희 보기 편하라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했어. 굳이 색깔은 안 해도 괜찮아. 우리가 봤을 때 요거 이름은 양극, 금속판은 음극. 됐지? 그리고는 복잡한 건데는 약간 줄여서 그릴게. 복잡한 건데 이렇게 분명히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를 했잖아. 그럼 전기 회로가 연결돼야지. 네, 전기 회로가 연결돼야 될 것 같아. 회로가 연결돼야 될 것 같은데, 자, 혹시 이게 뭘까? 전기 파트에서 이렇게 나오면 저항 맞아. 근데 이렇게. 자, 그럼 너가 생각하는 거 얘는 뭐지? 전지, 전지를 이렇게. 자, 이 저항을 이렇게 적어줄까? 가변 저항. 이제 이 가변 저항은 요 위, P 쪽으로 접점을 만들었다. 요만 접촉을 여기로. 그러면 이게 전류가 위로 흐르게, 밑으로 흐르게. 저항 많은 쪽, 적은 쪽. 저항이 작은 쪽 전류가 잘 흐르겠지. 그 위로 전류가 흐르겠지. 이 길이보다 저항은, 길면 저항이 크니까. 그 위로 전류가 흐른단 말은, 전기 회로 자체가 이렇게 되어서 위로 가서 이렇게 들어가. 그치. 완전 다르대. 자, 보여줄게. 지금 P에다 연결했지? P에다 연결하면, 자, 여기가 뭐? 옳지. 짧고 뚱뚱한데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P처럼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P처럼 연결하면. 이쪽이 마이너스. P처럼 하면 여기가 플러스 극이 연결이 돼. 그치? 자, 그럼 선생님이 이 아래쪽으로 접점을 옮겼대. Q점으로. Q점이 되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지. 이렇게 흘러야 되지. 그럼 Q점이 되면 이쪽은. 그치. 여기가 Q점이 되면 여기가 플러스 극이야. Q로 연결되면 이쪽이 마이너스 극인 거야. 그러니까 이름은 양극, 음극이지만 내 마음대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만들 수 있어. 왜 이렇게 맞지? 이유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어쨌든 금속이 여기다 있는 거다. 금속이. 빛을 딱 비췄대.
근데 어떤 빛은 비추니까 전류가 흘러. 어떤 빛은 비추니까 전류가 안 흘러. 이유가 뭔지아나? 저기 이 빛의 에너지가 바로 용도나니까. 용돈이 조금밖에 없으면 비싼 빵 못 사 먹지. 근데 용돈이 많으면 싼 거건 비싼 거건 내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비춰주는 빛이 어떠냐에 따라서 광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는 거야. 나 너희가 알기로는 보통 세기가 세면 에너지가 크다라고 할 것 같은데 여기 좀 조심해야 돼. 빛의 진동수가 커야지 빛의 에너지가 큰 거다. 자,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빛의 세기가 세다. 얘는 뭐냐면 내가 비춰주는 광양자의 수가 많아질 뿐인 거야. 광양자의 수가 많아진다. 광양자의 수가 많아진다. 한마디로 똑같은 진동수를 가진 전등의 수를 많이 하는 거지. 됐나? 근데 아무리 전등수 많이 해도 운동 에너지에 영향을 안 줘.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 빛색이 아무리 세도 이 거스름돈에 영향을 안 줘. 거스름돈에 영향을 주는 건 내가 갖고 있던 이 돈에 따라서 거스름돈이 달라지는 거야. 내가 사용한 금속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빛 세다, 에너지 셀 것 같잖아. 즉 진동수가 작으면 전등을 10개를 하건 100개를 하건 1000개를 하건 간에 광전 효과는 안 일어나.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건 분명히 빛의 세기하고는 상관이 없다. 빛 세기에 관계없이 빛의 진동수만 크면 그것도 즉시 방출할 수 있는 거야. 즉 다른 말로 진동수가 작은 빛이면 아무리 오래 비춰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아. 진동수가 자꾸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래, 우리가 빨간색 레이저, 보라색 레이저, 자외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위에 등을 자외선 등으로도 해보고 가시광선 등으로도 해보는 거라. 이러나 그래서 아니면 진짜 빨간색 레이저 비추거나 보라색 레이저 비추거나 초록색 레이저 비추거나 이렇게 해서도 할 수 있다고. 진동수를 달리 하니까 광전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 문제는 많았고 보라색 선에서 그치. 예전에는 보라색 선까지 얘기를 했는데 요즘 어떻게 진동수가 F1인 빛, F2인 빛, F3인 빛 단색광이 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 그렇지. 그럼 F3는 안 됐단 말이야. F3가 빛의 진동수가 약했던 거지. 아니면 F3일 때가 금속이 바뀌었다면 금속의 이람수가 컸던 거지. 운석 진동수가. 그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얘가 분명히 입자기 때문에 진동수가 충분히 세다면 즉시 광전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광전자가 방출해서 광전류가 오른다. 그래서 원래 책에서는 보면 전류계도 설치하고 전압계도 설치를 한단 말이야. 전류계도 설치하고 전압계도 설치할 건데, 자, 그럼 쌤이 아까 이거 하다가 갔는데 운동 에너지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누구? 빛의 HF 빼기 HF0 금속의 이람수 이렇게 빼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맞지? 근데 이걸 갖다가 아까 너희들 H가 뭐라 그랬지? 플랑크 상수. 플랑크 상수. 이게 해보니까 1차 함수 그래프인 거야. 무슨 얘기냐? Y는 AX 플러스 B 형태로. 그러면 무슨 얘기냐? 운동 에너지 크기는 가로축의 진동수. 그럼 세로축에 Y절편이 금속의 이람수인 줄 알겠나? 이게 금속의 이람수제. W.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어떤 금속에. 그러면 이거 Y절편
마이너스 HF제로죠. 마이너스 W. 이람수 크기래. 그게 금속마다 다르거든. 실제로. 금속마다 다른 거야. 그래서 어떤 금속, A랑 금속을 하니까 이만큼이 이람수 크기란데.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잠깐만, X절편은 Y 값이 0 돼야 되지. 지금이 0이잖아. 이렇게 하면. F가 F0일 때. 그럼 여기가 얼마? F0일 때. 뭉턱 진동수만큼을 비추면 그치, 운동에너지 남는 거 없네. 그러면 문턱 진동수보다 빛의 진동수가 커지니까 이만큼 남는 운동에너지가 생겼네. 그런 말이라고. 그럼 다른 금속인데 이람수가 크대. 이람수가 크면 얘들 그대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된다. 이건 이람수가 작은 거네. 맞지? 요게 A이고 요게 B면 얘들 이람수 크기는 A가 클까 B가 클까? 이람수면 이거 문턱 진동수인데 얘가. B가 크지. 그럼 한마디로 이람수가 크단 말이야. 비싼 빵 샀다는 거지. 그러면 똑같은 용돈 갖고 똑같이 빛을 비추면 그때 최대 운동 에너지는 싼 거 샀으니까 거스름돈 많이 남았겠지. 그치? 이런 관계가 나온다고. 가능하겠나? 1참수처럼. 그러면 X절편은 F0를 또 치자. 그러면 기울기는 여기가 마이너스 HF0였잖아. 이게 F0죠. 1참수니까 X축 증가량분의 F0분의 Y축 증가량 HF0죠. 그러면 기울기는 F0분의 HF0니까 H 나오네. 그럼 H는 상수겠지. 그러니까 금속마다 다른 건 아니라는 거지. 금속의 종류에 상관없이 똑같이 가질 거다. 이게 평행한 1참수가 될 거라고. 말 되겠나? 됐어. 자, 그러면 이게 나중에 문제 나올 때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 필요한 거. 만약에 문턱 진동수보다 작은 약한 세기의 빛을 비췄다. 세기는 전혀 필요 없다 그랬지. 세기는 필요 없다 그랬지. 자, 그걸 이거 못 적었다 이거. 그럼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자, 그러면 빛을 이렇게 비췄지. 전류 세기는 그리고 누구한테 정지 전압의 크기는 이라는 얘기를 좀 할게. 결론부터 이야기할게. 광전류의 세기는 광전류 세기. 얘는 광전자가 튀어나와서 광전류가 흐를 거고 그 세기는 이렇게 있지. 얘는 광양자의 수, 즉 빛의 세기 때문에 빛세기가 세다. 전등을 하나 켰는 것보다 2개 켜거나 3개 켰다. 동일한 진동수를. 그럼 빛 입자가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어떻게 빼냐면 이것은 필기할 건 아닌데 금속이 있다. 금속의 표면에 전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전자, 아까 쌤이 뭐라고 했냐면 빠바 갔는데 그 빵이 없어. 다른 지점에 얘기하니까 이때 차비 내고 딴 데 간다 그랬지. 그러면 표면에 있는 요 전자 딱 빼낼 때 이람수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 깊숙이 있는 전자는 얘가 떼내는데 차비처럼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광자가 HF 에너지를 지녀도 이 에너지로 이거 빼내고 표면에서 끄집어 당기고. 이러겠나? 그래서 최대 운동 에너지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최대. 표면에 있던 거 빼내면 얼만데? 차비 안 들이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거 빼내는데 얼만데? 이렇게 된 거지. 됐나? 그래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 에너지 빼기 이람수라는 게
요거 빛 비춰줬을 때 요거 빼내는데 쓰고 나면 남은 에너지 가지고 있을 거다. 운동 에너지 갖고 있을 거다. 이거 빼내는 것까지 해서 너무 복잡하다. 그거는 알아서 나중에 다시 계산할게. 시험도 안 냅니다. 이제 그래서 어쨌든 갑자기 애들이 최대 운동 에너지 왜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면 복잡해지니까 차비 얼마 썼는데. 그치? 자,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할게. 아까 선생님이 저기서 그림을 그린 게 있단 말이야. 무슨 그림을 그렸느냐? 음극양극. 왜 이렇게 나 마음대로 음극양극 바꾸게 했는지 알아? 그게 궁금하지, 그지? 왜 이렇게 했을까? 이제 만약에 금속 표면에 빛을 비추었더니 전자가 튀어나왔어. 됐지? 그 광전 효과가 일어났지? 그 광전 효과야. 광전 효과가 일어나면 여기에 양극으로 전자가 들어가면 전류가 흐를 수 있겠지. 이게 플러스 극이면 안 그래도 나는 음전화 뛰는데 플러스면 정말 잘 들어가겠지. 원래도 운동에는 지니고 있으니까 나 운동할 힘도 있다. 가겠다. 확 이렇게. 게다가 오목 거울에 있는 것처럼 해서 정말 완벽하게 공유를 줘서 딱 들어가도록 해놨어. 그러면 진짜 튀어나오면 무조건 다 전류 흐르지 않을까? 맞지? 전류가 흐를 거야. 튀어나와서 여기서 떠돌아다니는 전자가 아니라. 맞나? 그 전류가 흐를 거다. 그치? 근데 얘가 얼마나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한 거야. 얘가 얼마나 센 에너지 갖고 있는지. 그래서 얘를 양극을 마이너스 극으로 바꿔본 거야. 마이너스 극으로. 왜냐? 여기 마이너스 극이면 전자가 이쪽으로 잘 들어갈 수가 근데 무조건 못 들어간 건 아닐 거야. 들어갈 수도 있어.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자, 어른들 입장으로는, 자, 백화점에 지하 1층, 2층, 3층, 4층 주차장이 있어. 그치? 지하 주차장에 딱 갔더니, 지하 2층에 만차라고 딱 되는 거야. 어떡해. 지하 3층 가야지. 그치? 3층 가야지, 그치? 근데 어떤 분은, 에이, 좀 비키버리소 가고 들어간다. 그런 사람 본 적 있나? 만차 적혀 있어도 그냥 밀고 들어가. 만차로 적혀 진짜 만차가 아닐 수도 있거든. 한 자리 있을 수도 있거든. 지금 빠지는 분.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뚫고 들어간다고. 그런 것처럼 얘가 운동 에너지가 있으면 얘가 마이너스. 까불고 있는 비키랑 들어간다는 거야. 지금 에너지가 억수로 세면. 그렇지? 그럼 에너지가 억수로 세면 얘가 마이너스랑 똑같은 마이너스가 아니야. 마이너스 5V, 마이너스 10V, 마이너스 20V. 전압 세질 수 있잖아. 맞지? 전압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지. 우리 배터리 같은 걸로. 그러면 운동에는 되게 세면 마이너스 3V건 마이너스 5V건 마이너스 7V건 막 들어가 버리겠지. 근데 지가 감당 안 될 만큼 엄청난 전압으로 마이너스면 이제 그때부터는 전자 못 들어가는 거야. 광전 효과는 일어나도 여기서 밀어낸 청력 때문에 못 돌아가고 떠돌아다니까 전압이 0 되는 때가 정지 전압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됐나? 그럼 사실은 이 정지 전압의 크기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면 정지 전압의 값이 커질 거야. 이게 에너지가 엄청나게 세면 되게 마이너스로 큰 값이야지 이게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 말 되겠나? 그러면 언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세요? 그거 빛의 진동수 자체가 세면 광자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세면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도 크겠지. 그리고 정지전압의 크기가 엄청나게 세진다. 됐나? 자, 이해가 되는 듯 해도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한단다. 너희들한테 가로축, 세로축이 있어서 가로축, 세로축이 있어서 그래프가 있어. 좀 이따가 하게 되는데 자, 가로축이 뭐냐 하면 양극의 전압이야. 양극 전압이 0이고 이쪽이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인 거야. 나? 그러면 양극의 전압인데 마이너스지. 우리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역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양극인데 마이너스로 걸었다. 그럼 전자 잘 못 들어갈 거잖아. 그치.
그러면 세로축은 뭐예요? 라고 하면 얘는 광전류 세기. 광전류 세기. 그러면 선생님이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그리고 하나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빛 세기 때문에 광전류 세기가 그럴 거야. 노란색과 파란색의 빛은 전등이 하나 똑같이 있어요. A, B는 빛의 세기는 똑같다는 거야. 그리고 A, B의 진동수는 A와 B의 진동수는 누구보다 컸느냐? 한계 진동수, 문턱 진동수보단 큰 빛을 비춘 건 맞아. 그치? 그런데 와, 여기가 마이너스 3V, 마이너스 7V 이거보다 더 세게 마이너스를 걸어주니까 이제 전류의 세기가 빵이라는 거지. 광전 효과가 일어나도록 전자가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때 요걸 갖다가 우리가 VS, 정지 전압, 스탑. 전압, 제로가 될 때, 전류가 못 들게 할 때, 그때 전압. 이러나, 그럼 얘는 왜 크다고? 운동 에너지가 엄청나게 크니까. 지 에너지가 크니까 툭! 튕겨서 들어가 버린 거지. 이랬나? 그래서, A, B는 그럼 빛 세기는 똑같았으니까, 광전류, 최대로 셀 때, 전류는 세기는 똑같았다. 그런데 뭐 때문에 진동수가 그러면 A가 B보다 좀 더 셌었는가 봐. 그래서 A가 정지전압이 좀 더 셌다. 이랬나?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 C를 갖다. A랑 B랑 있었는데 B랑 C를 하나 그릴게. C는 누가? FB랑 FC랑 진동수는 똑같았대. 그럼 뭐가 똑같아야 돼? 정지전압의 크기는 똑같아야 돼. 정지전압의 크기는 똑같아야 되는데 뭐가 다를 거냐? 빛의 세기가 C가 좀 더 셌다면 이렇게 한 거지. 한마디로 얘는 전등을 한 개 갖고 온 B가 있었냐면 전등을 두 개 갖고 온 C가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똑같은데 그럼 그 경우에는 어떻게? 전류 세기가 더 셀 수가 있다고. 최대 전류 세기가. 잘 됐나? 그럼 선생님 이건 어떻게? 원래 너가 V는 IR 했을 때 전류 세기 인텐시티 나왔을 때처럼 빛의 세기 광전류 세기. 빛의 진동수 때문에 이게 에너지잖아. 맞지? 얘들 정지 전압, 최대 운동 에너지, 정지 전압. 됐다. 요 관계가 있다는 거지. 이게 기본 베이스로 이렇게 깔려야지 다른 응용들이 가능할 거거든. 잠깐만, 우리가 지금 빛의 이중성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앞에서는 계속 빛의 파동성만 이야기했어.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광전 효과, 광양자설, 이게 빛의 이중성의 빛의 입자성인 거야. 그래서 빛의 입자성, 얘가 무슨 효과? 광전 효과, 빛 나와서 전류 흐른다. 그치? 광전 효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무슨 설? 아인슈타인이 광양자설. 빛은 파동이 아니라 빛은 불연속적인 특정 진동수를 지닌 입자에 불과하다. 그 입자 에너지는 뭐에 따라 결정된다? 빛의 진동수 따라 결정된다. 그 진동수가 큰 빛을 비추냐, 진동수가 작은 빛을 비추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다를 거기 때문에 튕겨나왔는 요거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다를 거고, 운동 에너지가 다르면 여기에 양극에 역전압으로 마이너스 걸어줬을 때 들어가서 전류 흐르게 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다. 분명히 이 역전압 값은 누구 때문에? 최대 운동 에너지 때문에. 최대 운동 에너지는 누구 때문에? 광양자의 진동수 때문에. 광자의 진동수 때문에 그 정지전압은
얘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때문이고, 요거는 비립자의 진동수 때문에 결정이 된다. 진동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많이 마이너스 값 돼야지 전류가 0이 된다. 정지전압이 커질 거다. 빛의 세기는 언제 세냐? 빛 세기가 세면 입자수가 많은 거고, 전류, 광전자 수가 많아서 광전류 세기가 세질 거다. 네? 요 관계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는 이제 쫙 다룰 건데, 금속이 다르면 같은 세개의 빛을 비추더라도 남아있는 운동 에너지 크기는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금속마다 다를 거기 때문에 금속의 이람수라고 이야기하고, 금속의 이람수는 표면에 있던 전자를 빼내서 광전자가 될 때 필요한 에너지. 그때 이 이람수는 뭐라고? W는 HF0. 그래서 얘들은 HF -W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치?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지 그 다음에 응용이 될 거다.